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는 동네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은 사회 통합이나 국가 경제 경쟁력까지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큰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수능 3일 전 심란한 소식이지만 과연 진상은 어떤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부 박진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3일 전인데 좀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는 지역과 그다음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이게 정말 대학들의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수능을 3일 앞두고 전국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다소 씁쓸한 소식일 텐데요.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대도시 내 거주지 간의 진학 격차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KDI가 지역별 서울대 진학 수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 지역의 상대 진학률, 즉 서울 평균 서울대 진학률 대비 각 지역 서울대 진학률의 상대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 진학률이 지난 2000년에는 전국 평균 대비 155% 안팎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에는 18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기도 역시 지난 2003년까지는 5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6개 광역시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은 2000년대에 12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나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해 최근에는 전국 평균의 8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또 KDI가 지난 2008년 기준 국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비교했더니 서울이 6.0%, 광역시가 2.1%, 중소도시가 1.9%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도나 시간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 수도권 내,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그 구간 이 격차가 또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동네나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상당 부분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특목고를 제한 강남 서초지구 수험생의 수리 영역 1등급 비율은 지난 2002학년도에는 이미 서울 평균의 1.9배에 달했는데 2011학년도에는 2.3배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자치구는 2002학년도에는 서울 평균의 6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0% 이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업 성취도 차이는 서울대 진학률의 격차로 이어지는데요. 특목고를 제외한 2011년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서울대 진학률은 각각 173명, 150명으로 서울 평균인 50.2명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수능 성적이 떨어지는 금천구와 구로구는 서울대 진학률이 18명에 그쳐서 서울 시내 상하위 지역 진학률 차이가 무려 9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특목고 재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이 격차는 더욱 커지는데요. 특목고 재학생 절반 이상이 강남 상구와 양천, 노원, 강동 등 일부 사교육 과열지구에 몰려 있는데 이 지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서울대 진학률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네. 이 서울대 진학률이라고 하고 통계긴 하지만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걸 보면 분명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배경이 어떤 겁니까? 네, 이 소식을 전국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더욱더 쓸쓸해 하실 텐데요. KDI는 지역 간 계층 간의 대학 진학 격차 차이를 거주지의 학습 환경과 지역의 사교육 인프라,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1분이 낮아지면 수능 등급이 0.06만큼 떨어지고 거주지의 학습 환경 지수가 1점 낮아지면 수능 등급은 0.43이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제 대학 진학의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가 1분위, 거주지의 학습 환경 지수가 1점 낮아지면 각각 4.5%포인트, 9.9%포인트만큼 진학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계층 간의 진학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복지 비용을 증대시키고 인재 양성책의 효율성까지 훼손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한 면이 있군요. 이거 대책은 없습니까?
네, 우선 정부는 교육 낙후 지역의 학생들과 저소득층의 자녀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 열망의 고취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서 학습 기회 확충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를 조장해온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교원 능력 향상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EBS 수능 강제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 각종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병행하고 공교육 체계를 유리내는 일상화된 그런 선행 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그런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 교육의 기회 형평성을 높이는 기회 균형 선발제, 지역 균형 선발, 사회적 배려자 전형 등과 같은 기회 형평성 관련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입학 사정관제가 취지에 맞게 구현되어야 하고 대학 진학의 격차 해소를 전담할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KDI는 제언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정부의 대책은 예전부터도 나온 그런 언급된 그런 대책이긴 하지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외에 또 그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가 아주 진실이라면은 조금 더 쓸쓸한 그런 것은 있지만 또 그 역전을 해나가는 그런 또 맛이 또 우리 인생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